안녕하세요. 컨텐츠 썰푸는 미팅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자, 성장하는 K 컨텐츠 산업의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BM을 창출해가며 시장이 더 확대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컨텐츠 MD, 일명 굿즈 문화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MD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는 한다혜입니다. 이 MD 시장, 굿즈 시장이 이렇게까지 어떤 세대 확장성도 가지고 있구나. 이제는 우리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이 MD 산업이 들어와 있다. 영화나 드라마, 방송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이 굿즈가 제작되고 있고요. 머글들도 사랑하는 굿즈다. 제가 머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 MD, 일명 굿즈 이제 문화라고 부릅니다. 또 이 굿즈 산업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 컨텐츠 업계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 MD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굿즈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책갈피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됐잖아요. 그것이 사실 굿즈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SNS, 이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팬덤 문화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자기들끼리 이 굿즈를 제작하고 또 판매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방송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이 굿즈가 제작되고 있고요. 또 브랜드나 기업도 굿즈를 굉장히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이 MD 산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팬들만 소비하는 산업이 이제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콘텐츠가 너무 재밌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취향을 타겟팅한 그런 MD가 나오면 그냥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머글들도 사랑하는 그런 굿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머글이 뭡니까? 머글이 팬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팬들은 또 그걸 그렇게 나눕니까? 우린 팬, 쟤들은 머글.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취향을 매개로 SNS나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에 모여가지고 이런 MD를 같이 소비하는 그런 양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해외 시장에서 굉장한 지금 성과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요? 네,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네, IP 커머스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 디즈니는 80년 가까이 뮤지컬이나 게임, 공연 이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호텔, 리조트 같은 IP의 물리적 공간을 확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디즈니 테마파크가 12개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디즈니랜드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란 건요. 그 화려한 탈거리나 퍼레이드가 아니라 선물 가게예요. 네. 저는 미키마우스나 미니마우스 팬도 아닌데 네. 머그컵 2개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머글들도 사랑하는 굿즈이기 때문이죠. 네. 제가 머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또 인기 있었던 영화가 한 편 있죠.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였죠. 영화로는 국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최고 흥행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영화가 상영이 끝나고 나서 이 주요 극장에서는 증정 MD를 받으려고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슬램덩크를 봤던 세대로서 좋아를 합니다만 이 MD 시장, 이 굿즈 시장이 이렇게까지 어떤 세대 확장성도 가지고 있구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MD 시장의 문화를 선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K-팝 MD 시장 어떻습니까? K-팝 MD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서 이 K-팝 MD 시장의 규모를 추산한 적이 있는데요. 2018년에 이미 1조 원을 넘었다라고 추산을 했어요. 근데 K-팝 산업이 사실 외형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보면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군요. 조단이군요, 다. 네, 맞습니다. 그 엔터사들이 직접 판매하는 MD보다도 사실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죠? 네, 왜냐하면 팬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장 규모를 사실 어림짐작으로만 추산할 수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 MD 시장을 포함한 팬덤 비즈니스 경제의 규모를 한번 추산한 적이 있는데요. 7조 9천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7조 9천억 원.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저도 알고 싶네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K-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또 다른 이제 MD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나요? 요즘 코카콜라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네, 뉴진스 한정판 패키지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랑 로고를 활용해가지고 코카콜라에서 굉장히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펩시도 펩시. 하고 있습니다. 질 수 없죠, 펩시. 네, 네. 질 수 없죠. 아이브 같은 경우 이제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아이브의 포토카드나 포토타월 같은 걸 제공하면서 또 굉장히 이 아이돌 MD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맥도날드가 요즘 가장 핫한 MD 사례입니다. 맥도날드는 뉴진스와 또 콜라보를 했는데 마케팅 효과를 굉장히 톡톡하게 보고 있어요. 맥도날드가 선보인 한정판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게 뉴진스 스페셜 기프트거든요. 응모에서 당첨된 사람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치사하다. 사진도 못하고 응모해서 당첨된 사람 한정판으로.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주고 이게 또 올라올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엄청나네요. 네, 스타벅스도 예외가 스타벅스. 아닙니다. 블랙핑크랑 또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폴드컵이 또 화제예요. 요 텀블러. 아, 텀블러. 네, 근데 그 텀블러가 이게 온라인 리셀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0만 원까지 이게 육박할 만큼 정가가 95,000원인데 그런 식으로 리셀 시장까지 형성될 만큼 MD 시장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대단해요. 하나의 문화가 이런 파생 상품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낸다는 거. 자, MD 문화는 이제 K-팝뿐만이 아니라 K 컨텐츠 전반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장된 사례를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CGV가 대표적으로 이제 시네샵을 운영하고 있죠. 네. 다양한 영화 오리지널 굿즈를 선보이면서 크게 사랑을 받고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능에서도 요즘 MD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네, TVN 같은 경우는 이제 지락실, 지락실, 지구오락실 네. 이 젊은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인 토롱이를 MD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현대서울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 거죠. 아. 네, 홍보 효과도 같이 누리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 요즘 저 네, 굉장히 맞아요. 즐겨보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12월에 콘서트를 진행을 해요. 콘서트를 위해서 응원 굿즈를 또 미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품을 사면 왠지 콘서트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개를 이제 연관 지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요즘은 만화도 하고 있는데 네.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 애니메이션인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화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KT랑 삼성이랑 같이 요 키즈폰을 3년 동안 계속 출시를 해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또 신비 아파트 굿즈다 해서 또 사랑을 하고 있고 1020 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마루는 강지라는 이 웹툰이 있어요.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는데 웨이팅을 5시간 이상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줄이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명품샵 줄보다 더 길게 이어졌군요. 그렇죠. 오픈런을 그래서 네, 팝업 스토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특별한 소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들의 어떤 특성이 이 MD 소비 열풍을 일으키게 만드는 걸까요? MD 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한정판 굿즈가 많습니다. 한정판. 네. 그래서 MZ 세대는 좀 희소성, 그 한정성에 좀 더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상품에는 또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낵 회사들이 그 물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다 어느 정도 내놓고 품절을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하는 그게 네. 또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사기 어렵다 하면은 사고 싶은 게 또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히 젊은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각광을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뭐 좋아하는 분야면 자신의 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막 쏟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이제 디깅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영어 표현으로 이제 I'm digging you라고 하면 나를 당신을 굉장히 좋아한다. 네, 이렇게 뭐 맞습니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디깅이라는 새로운 어떤 신조어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산다. 이런 성향을 또 갖고 있어서 MD 산업에 또 주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Z 세대는 게임이랑 만화를 굉장히 많이 소비해 왔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 캐릭터랑 콘텐츠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는 특성이 또 있죠. 사실 저희 세대는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소비가 계속 이어지면 그걸 키덜트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MZ는 그거 자체가 어떤 특별한 용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이 네. 됐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서 용어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켓몬빵 옛날에도 인기를 끌었는데 띠부띠부시 산리오 캐릭터 해서 산리오 캐릭터. 네, 키링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열쇠를 쓰지 않는 세대인데 키링을
키링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열쇠를 쓰지 않는데 키링이 요즘 필수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어릴 적 추억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앞서서 MZ세대들은 어떤 특정한 세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취향과 문화를 통해서 이런 소비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저 같은 머글들의 MD 소비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품질이 굉장히 상향평준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품 품질 자체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를 굉장히 발굴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미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랑 또 팬덤이 구축되어 있는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같이 하게 되면 그 팬들은 일단 반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상품의 내러티브가 중요해진 점도 또 중요한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요즘 기업들은 뭐 하나하나를 각자 도생하게 하게끔 보다는 좀 세계관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일반화됐죠. 네.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네, 그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웹툰이잖아요. 웹툰이죠. 그런데 이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고요. 또 전시회, 팝업 스토어까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텐츠나 이제 엔터 업계, 이제 MD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MD를 위해서는 기획력과 속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봤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장에. 사실 아직까지 도서 영역은 MD 시장이 활성화된 영역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 소비자가 집중맞은 도둑력이라고 바꾸어서 말한 거예요. 이제 바이럴이 돼서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출판사가 이걸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중맞은 도둑력이라고 페이크 북커버를 만듭니다. 그 페이크 북커버를 소장하기 위해서 또 책을 사는 그런 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 마이클 잭슨이 앨범을 냈을 때 그 앨범 커버 색깔만 바꿔가지고 안에 내용으로 똑같은데 네. 그 여러 가지 색깔들 다 구매하기 위해서 똑같은 음반을 여러 장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도 이제 도서 시장의 새로운 어떤 MD의 마케팅 요법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물량이 막 나가는 걸 확인한 네.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바이럴을 파악하고 그걸 바로 MD 시장으로 좀 연결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력과 속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사님을 만나서 참 여러 가지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제가 최근에 탕후루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기획도 남들이 다 한 거고 속도에서는 네. 너무 늦었다는 이미 생각이 늦었습니다. 네. 네. 탕후루 부업은 좀 접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 MD 열풍이 컨텐츠 시장에다가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콘텐츠 하나가 많은 MD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2차, 3차 콘텐츠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OSMU라고 하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수많은 MD를 만들었고요. 뭐 집업이나 달고나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계속 2차 콘텐츠가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리얼리티 쇼까지 다시 제작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OSMU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OSMU를 하기 위해서는 IP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관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IP를 여러 갈래로 활용하여서 좀 재탄생할 수 있도록 콘텐츠랑 플랫폼 간의 협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컨텐츠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문화와 함께 이 컨텐츠 MD 산업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 G세대의 소비 특성과 맞물려 NFT, 또 QR코드 적용한 스마트 앨범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첨단의 기술력과 새로운 세대의 취향이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을 표현하고요. 나아가 ESG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는 MD 산업이 컨텐츠 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컨설팅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